황소장 TV입니다. 1월 23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46개 상장 제약사의 적정 주가와 투자 지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작전 세력이 이곳에서 개인 투자자를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몇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방송에서 설명했던 제약산업 구조를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산업은 크게 각종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와 임상실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나 연구기관이 있고, 위탁 생산하는 업체와 세포 배양 정제 등을 하는 소위 제약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 업체, 또 제약을 위한 장비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CRO, CMO 및 소재 장비 상장사를 다루었고, 이번 방송에서 제약사를 일괄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수많은 제약사는 대부분 해외 신약 라이선스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네릭 제품, 즉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전반적인 글로벌 기술 경쟁력은 여려한 실정입니다. 이 표의 구분은 감염성 질환 제약사, 당뇨치료제 제약사, 암치료 제약사, 신경정신계, 심혈관계, 피부, 통증, 자가면역, 호흡기계, 안과 등으로 나누어 적정 주가와 투자 지표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추정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회사를 한번 맞춰보시죠. 매출 제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연속적으로 적자인 제약사입니다. 그런데 현 주가는 16만원 후반대입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2020년 9월에 상장을 했고요. 간암 치료제의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임상 1상에서 11명 가운데 4명이 완치되었다는 한양증권의 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히트를 치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고가 약 30만원 가까이 오르다가 지금 조정받아 현주가 16만 5천원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최고가를 찍을 무렵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적자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의아스럽지만 이 회사가 상장을 할 때, 기업 공개를 할 때 이익이 많이 나서 그 자금으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난 방송에서 한 약품이 임상 1상에서 임상 2상을 거쳐 임상 3상을 지나 허가를 받는 것은 약 9%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임상 1상에서 30% 조금 넘는 치료율로 임상 3상을 통과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의문이 드는 것은 코스닥 상장 요건의 하나가 매출액이 5억 내지 30억이 되어야 하는 조건도 있는데 매출이 전무한 연속 적자 회사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기술 성장 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실패율이 90% 이상이 되는 임상 1상 결과를 가지고 특례를 적용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바로 박셀바이오입니다.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 자세히 아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너무 궁금합니다. 또 한 사례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3월에 한 회장이 방송에 나와서 당시 치료제를 6개월 안에 코로나 치료제를 6개월 안에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제약사 회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제 하나가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3년이 걸리는데 6개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절차를 아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리막을 그었던 주가가 이 발표를 계기로 모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오르니까 또 미안한지 앞으로 이
새 회사를 합병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6개월이 지나 이제 9월이 다가오자 나는 12월까지 이 회사들을 경영을 하고 물러나서 이제 벤처 회사를 차린다는 등의 발언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제약사 회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고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제약사 경영인들은 환자들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기업 실적이나 여러 상황은 좋은데 저평가된 종목이 의외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앞에서 본 대로 제약 산업에는 가짜 약과 진짜 약을 구분하기 어렵고 또 진짜 약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3, 4년 걸린다는 성격을 악용하여 사기성 회사들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정말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도 1000억 원 내외여서 작전 세력이 붙기 좋은 규모입니다. 확실한 정보가 없다면 웬만하면 가치 관점과 선장 관점에서 모두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 제약사가 없네요. 이 표에서도 두 관점에서 모두 상승 여력이 있는 제약사는 없습니다. 이 표에서도 두 관점에서 모두 상승 여력이 있는 제약사가 없습니다. 이 표에서는 종근당이 유일하게 가치 관점에서 15%의 상승 여력이 있고 성장 관점에서도 60%의 상승 여력이 있네요. 역시 전통 있는 제약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에서는 한동만이 두 관점에서 모두 100%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광동제약과 동하약품이 두 관점에서 모두 높은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지표도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제가 황수장 TV를 시작하면서 여러 산업에서 10여 개의 가치 성장주를 추천하였습니다. 동하약품은 제약산업에서 유일하게 가치 성장주로 추천한 종목인데 현 주가가 추천 대비 하락한 유일한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현 주가 대비 성장 관점에서 1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4, 4분기 실적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할지 혹은 손절을 실행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나오면 구독자분들께 제일 먼저 결과를 황소장 TV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표에서는 알리코 제약만이 두 관점에서 모두 30%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두 관점에서 모두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표에서는 하나제약과 환인제약이 두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있고 투자지표도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지표라고 하는 것은 자세한 설명을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아래 표에 나와 있는 이래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위에 있는 투자지표를 검색을 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솔루션이 두 관점에서 상승 여력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 하나솔루션이 건성 관련 TNF 알파 바이오 의약품을 다룬다고 하네요.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하지 않고 자료만 보고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은 댓글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다시 강조하지만 제약사 투자 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언론 기사, 증권사 자료 포함한 풍문을 듣고 투자하면 꼭지에 물릴 수 있음을 알고 정말 조심조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황수장 TV에서 제공하는 추정치도 단순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책임하에 심사숙고하여 투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제약 산업에는 상호 출자나 순환 매매 등을 통하여 몇 분기 실적마저 속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약 산업 영역이 아닌가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황소장 TV와 이레투자연구소는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 2,000여 개 종목을 모두 분석하고 적정 주가를 즉시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곳은 기관 개인 포함하여 국내 유일하다고 자부합니다. 구독자님께서는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평가 의뢰해 주십시오. 공짜입니다. 신속하게 분석해서 회신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황소장 TV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